오늘 전반사 할 건데 전반사 조건이 있어. 그냥 무조건 뭐 전반사 된다는 얘기 아니고 일단 전반사는 뭐냐면 일단 매질과 매질 사이에서 일단은 빛이 굴절을 해야 돼. 무조건 직진하면 안 되고 그런 거야. 단순하게 보세요. 이게 법선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입설을 한다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두 가지 갈래가 있어. 이렇게 됐을 때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굴절이 될 거란 말이야. 자, 일단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입사각이 이렇게 들어와서, 맞죠? 이렇게 들어와서 만약에 1번처럼 만약 굴절이 됐다고 쳐. 그러면 참고로 이걸 알아주세요. 여기 각도 있지? 여기 각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요게 약간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은 똑같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요게 내려가지? 그럼 얘는 올라가요. 이게 시소 탄다 보시면 돼요. 끼 시소 탄다 보면 돼. 웃지 마요. 그러면 이렇게 굴절각이 생기면은 얘가 조금만 내려가도 얘가 이렇게 반사로 될 수 있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올라오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럼 반사된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요, 입사가 이렇게 됐을 때 굴절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전반사가 안 일어나. 왜냐면 얘를 얼만큼 내려야 될까? 겁나 많이 내려야 돼.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이고 얘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꺾이는 거는 속력이 작은 거에서 뭐 큰 거나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야. 이제. 알겠죠? 그런 조건을 이제 배우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어쨌든 전반사는 굴절 없이 전부 반사하는 거야. 자,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모든 빛은요, 입사를 하게 되면 반사가 되는 것도 있고 굴절되는 것도 있어. 같이 있어. 무조건 같이 있는데 아예 굴절 없이 반사만 오로지 100% 있게 만드는 게 우리가 전반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전반사는 조건이 있어. 속력으로 얘기하면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입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속력이 느리고 얘가 속력이 빠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느낌 올 거야. 입사각을 약간 조절해서 여기 굴절되는 게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다 올라오려면 이 각도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 느낌이 올 거란 말이야. 이것보다는 이쪽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쪽 바퀴가 좀 더 빨라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이렇게 트니까 맞지? 그래서 속력이 빠른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속력이 느린 곳에서 속력이 빠른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럼 속력과 우리가 굴절률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굴절률은 큰 데에서 굴절률이 작은 데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외워도 괜찮아. 근데 나는 암기가 좀 안 되는 사람이라서 나는 외우지 않고 그냥 그려봐. 그냥 그려보고 판단을 하는 게 나는 편하더라고. 아시겠죠? 그건 이제 본인들의 몫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임계각이라는 말이 있어. 임계각. 자, 임계각이라는 말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 임계각이 뭐냐면 굴절각이 몇 도가 됐을 때 90도가 됐을 때 입사각이야. 중요한 게 있어. 임계각은 굴절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입사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계각이 뭔 뜻이냐면 굴절각 자체가 입사가 이렇게 되고 있을 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그 시점에 요 각도 있지, 요 각도. 요걸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임계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기 직전에 대한 이야기가 임계라는 얘기인데 임계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반사가 일어나기 그 직전에 입사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각도를 살짝만 더 틀어준다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시점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임계각보다는 조금 커져야 돼. 입사각 자체가. 맞죠? 그래야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살짝 꺾여서 얘 전반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는 말이 써버리게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말하는 입사각은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실제 입사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야. 지금 밑에서 위로 이제 우리가 굴절 이거 뭐냐 입사를 시킬 건데 지금 이렇게 입사됐으면은 요거 경계 보이시죠? 경계 쪽에 좀 가깝게 대줘야 되는 상황이 대줘야지 전반사가 일어났는데 이때는 어쨌든 입사각 내가 주는 입사각이 아직 임계각이 아직 안 된 거야. 그래서 임계각이 좀 입사각이 임계보다 좀 작은 상황이죠. 물론 반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무조건 일어나. 안 일어나진 않아. 자, 근데 요때 그 순간, 요때는 이제 아무래도 임계각과 입사각이 같은 상황이야. 맞지?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입사각이 드디어 임계각보다 커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때 전반사가 일어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뭐 별건 없는데 임계각을 계산하는 거야. 임계각. 자, 임계각은 사실 계산하는 게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임계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계각을 표시를 할게요. 이건 세타로 할게요. 그때 이제 굴절각은 당연히 90도가 되는 시점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굴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가 봐. 자, 보면 빛이 굴절률이 M인 매질에서 굴절률이 1인 공기로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가 굴절률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각도를 가지고 이제 n분의 1이든지 1분의 n이든지 만들자 이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이 각도분의 여기 90도라는 걸 알고 있고요. 이거 임계각이에요. 지금 쟤는요 IC라거든요. 상관없어. 각도분의 각도는 굴절률 반비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는 n분의 1을 만들고 싶잖아요. 얘가 밑에 있게 만들고 싶으면 얘가 밑에 있게 만드는 거야. 각도로 봤을 때는. 자, 사인 거시도는 몇이에요? 1이죠? 사인 거시도는 1이잖아? 1분의 사인 임계각인 RC. 그러면 그건 n분의 1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난 그런 생각해. 이거 외우는 개념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절대 외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알겠죠?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앞에서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이것까지 외우면은 좀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말하는 거는 요 수치에 의해서라면 굴절률이 커지면 임계각은 작아진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그것도 직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직감적으로 생각할게요. 이렇게 될 때 요때 임계각 세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세타 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오케이? 둘 다 임계각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거거든? 자, 진짜 생각을 해봐.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굴절률이 클수록 얘기하는 거야. 클수록. 굴절률이 뭐였어? 클수록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참고로 앞에서 얘기한 거는 여기가 굴절률 n이고 여기가 1이야.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클수록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 거야. 이해하세요? 자, 얘가 크게 되면은 얘가 이제 오히려 각도가 더 크다라고 할 건데 문제가 뭐야? 얘가 90도로 맞춰져 있어. 얘하고 얘하고. 맞지? 그러면은 얘가 각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게 꺾인 정도가 어떻게 됐다 보시면 돼요? 더 많이 꺾였다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더 접힌 걸 얘기하면 돼. 접힌 거. 그래서 요거가 얘기해 주는 거야. 더 접힌 거.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꺾인 거죠. 더 많이. 이것보다 이게 더 꺾인 거 아니야? 폴더처럼. 그래서 이게 더 꺾인 거 맞지? 그래서 요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 임계각이 좀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직관적으로 보시는 게 좀 나을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지금 유리에서 공기로 가는 거하고 물에서 공기로 가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임계각이 한 42도 정도 되고요. 여기 임계각 48도야. 누가 더 많이 접혔어? 42도가 더 접힌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굴절률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직관적으로 좀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공기 상황에서
유리가 공기하고 물하고 비교해 준다면 유리가 좀 더 굴절률이 크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좀 편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굴절률이 크다는 거는 잘 꺾였다. 아, 법선하고 제일 많이 가까워졌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할 필요 없어. 위에랑 뭐가 달라 그냥. 아까 굴절률 1로 고정했으니까 그걸 N2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알겠어요? 그냥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요거 임계각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건데 지금 굴절률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이 차이가 좀 크다는 얘기거든. 지금 상황 자체가. 맞죠? 이거 자체가 상황 자체가 좀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굴절률에 대해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여기가 좀 더 크다라고 보는 상황이라면 얘가 좀 더 확실하게 크다는 얘기지. 얘가 더 커지고 얘가 훨씬 더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것도 사실 외운다기보다는 한번 수치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알겠죠? 자, 전반사의 뭐 자연현상 같은 건데요. 지금 이거 뭐 실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보자. 일단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이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각도로 얘기한다면 각도가 작은 데서 각도가 큰 곳으로 간다. 왜냐면 각도가 작다는 얘기는 입사각을 이렇게 하면은 요게 각도라고 한다면 각도가 커야 되는 상황이죠? 맞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하세요? 잠깐 반대로 했나? 굴절률이 큰 거지. 굴절률이 크다는 거는 입사각이 작다는 얘기지. 소리 반대로 했구나. 이렇게 말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얘가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이 맞고요. 반대로 지금 얘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굴절률이 작은 데서 굴절률이 큰 쪽으로 입사를 한다는 얘기는 굴절률이 작다는 얘기는 이제 각도가 좀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입사각의 각도가 좀 크게 만들고 싶다면 여기는 각도가 좀 작게 만들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때는 절대로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속력으로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굴절각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굴절률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했던 개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다. 자, 전반사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개념 부분이라서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빛의 세기가 절대 약화되지 않습니다. 세기는 변화 있다? 절대 변화가 없다. 그대로 입사를 한 그 세기 에너지가 그대로 전반사로 그대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유지한다, 보존된다. 에너지가 보존된다 보시면 되고요. 경로를 바꿀 수는 있어요. 오케이? 전반사로 경로를 바꿀 수는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멀리까지 보낼 수 있어. 만약에 전반사를 한번 일어날 때마다 에너지가 몇 퍼센트 감소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줄다 보면 나중에는 좀 멀리까지 못 보내고 여기서 끊길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고 하니까 멀리까지 보낼 수가 있어. 전반사를 이용하면. 알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 이런 거예요. 구멍을 뚫어놓고 레이저를 쏘게 되면은 물줄기에 따라서 내려갑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물이라는 매질과 여기 공기라는 매질에 굴절률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레이저가 물속에 있는 레이저가 공기 쪽으로 굴절하지 않고요. 반사돼서 다시 물 쪽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이해했어? 그래가지고 계속 물줄기를 따라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물줄기에 맞춰서 레이저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프리즘도 마찬가지야.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되돌아서 온다. 전반사가 일어나서. 광섬유 유명합니다. 광섬유 이것도 중요하고요. 자, 생활 속의 전반사인데요. 자, 쌍안경 얘도 그냥 다 반사라고 보시면 돼요. 빛이 반사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 잔망경 이것도 반사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거. 누워서 보는 것도 있어. TV 볼 때 안경 같은 거. 그 게으름의 대명사인데. 광섬유를 이용한 장식품. 이것도 다 광섬유야. 내시경도 마찬가지고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광케이블 전부 다 마찬가지로 전반사를 이용한 거다. 자, 광섬유라고 해서 전반사의 완벽하게 대표적인 예시예요. 너무 중요한 건데 일단은 빛을 전송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빛광자 써서 광섬유라고 하는데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전선이 있거든요.
가운데 코어라고 해요. 완벽하게 완전 그 심부분이라고 할게요. 심부분이 완전 코어라고 하고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게 클레딩.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거기를 겉으로 코팅을 해주고요. 피복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두껍게 되어 있는데 자 코어하고 클레딩을 자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단면이. 자 그러면 코어라는 매질과 그 주변에 있는 클레딩이라는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난 조건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각도가 작고 각도가 커. 그러면은 반대로 굴절률은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간다라고 보신다면 코어와 굴절률이 크고요. 굴절률이 크고 그 다음에 클레딩이 굴절률이 작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코어가 굴절이 크고 클레딩이 굴절이 작고요. 반대로 속력은 코어가 속도가 좀 느리고 클레딩의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어랑 클레딩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광섬유가 대체 어떻게 정보를 전달해 주냐. 별건 없는데요. 자 송신기하고 광섬유 방금 배웠죠? 수신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전기 신호가 있을 거란 말이야. 전기 신호를 가지고 정보를 이제 만들어 내겠죠. 그 정보인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버려요. 패턴으로 따다다다다다 패턴으로 바꿔버려. 빛의 패턴으로 바꿔. 그럼 그 빛이 코어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 주변의 클레딩과 코어의 어떤 굴절률 차이기 때문에 절대로 굴절이 안 되고 전반사가 일어나서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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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알겠죠? 이해하세요? 자, 그러다가 뭘 만나? 광증폭기를 만나게 됩니다. 광증폭기는 말 그대로 뭐겠어? 증폭하는 거죠? 더 증폭을 해가지고 많은 그 정보들을 좀 더 세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빛이 수신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넘어오겠죠? 수신기는 받는 거고, 송신기는 쏘는 거죠. 그래서 수신기로 받아버리게 되면은 그 빛을 다시 전기신호로 변환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얻는 거예요. 이게 광통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광통신은 다 해요. 전 세계가 다 쓸 수가 있어서. 광통신은요, 어디서 쓰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게 광통신인데, 광통신은 보통 나라와 나라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바다 밑으로 해서 따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바다 밑에 이런 통신 선들이 엄청 많아요. 바다 깊숙한 곳에. 그래가지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지진이 났어. 지진이 나게 되면 땅바닥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뜯겨져 나가. 그러면 나라와 나라가 통신이 안 돼. 연락 두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 옛날에. 그러면 복구를 또 해야 돼.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음성, 영상 이런 정보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자, 장단점이 있긴 하겠죠. 봐봐. 전자파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봤지? 존나 두꺼워. 절대 받을 수가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정보가 오는 동안에 잡음이나 이런 거 들릴 수가 없어. 뭐 정보라든지 이런 영상, 우리가 동영상이라도 보내고 쏘고 막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중간에 가는 동안에 막 이렇게 정보,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그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혼선도 없어요. 절대로 뭐 다른 쪽하고 연결을 할 수가 없어서. 이해해서 심지어 도청도 어려워. 도청할 수가 없어. 죽어도 그때. 생각을 해봐라. 두꺼운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 구리도선을 이용한 전기통선은 좀 도청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일반 뭐 회사에서 도청 같은 거 할 수 있거든. 구리도선을 가지고. 그런 건 되는데 이런 건 힘들다고. 먼 곳까지 전달할 수 있는 장거리 통신. 이게 내가 말했던 대륙과 대륙 사이에 대한 통신에 대한 정보 전달. 에너지 소지 저거. 그리고 광증폭기를 설치하는 구간이 거리가 좀 길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증폭기를 설치하는 구간의 거리가 길다. 만약에 이게 증폭기를 설치하는 구간의 거리가 길다는 얘기는 증폭기를 설치를 많이 안 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왜 많이 안 할까요? 손실이 적으니까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다 보시면 되고요. 단점이 있죠? 화재나 충격이 약하고요. 한번 끊어지면 연결하기 어렵다.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야 클레딩하고 코어가 지금 바깥으로 노출되면 그게 되겠냐? 안 되겠지? 근데 구리도선은 쉬워 어려워 쉽지. 꼬우면 되잖아 그냥. 꼬우면 연결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먼지나 끼거나 하면은 문제가 또 생기죠. 왜? 이 먼지도 매질이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굴절로의 변화가 생겨서 정보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냥 비싸. 비싼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맞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자, 뭐 국가와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 광 케이블로 장거리 광통신이 가능해졌다. 뭐 이런 거고요. 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거 있지? 아파트도 있긴 있어요. 광섬유가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세대가 세대 간에 연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아, 지금 찍고 있는 거지? 깜짝이야. 자, 지금 전반사죠? 전반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하고 옳지 않은 건데,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매질로 입사될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외워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그냥 그림을 그릴게요. 자, 각도는 작고 크죠? 그러면은 굴절률은 크고 작다. 그래서 큰 데에서 간다라고 해주셔야 되니까 X. 자, 인계각은 굴절각의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 되는 거 맞는 말이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입사를 하는 각도는요, 인계각보다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커야 된다라고 해주셔야 되니까 X가 되겠다. 자, 2번 볼게요. 2번 볼게요. 자, 레이저를 비추면서 뭐 진행 방향을 관찰한 실험 결과로 가능한 것은 뭐냐? 물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보다 좀 크대요. 그런가 봐요. 자, 어쨌든 전반사가 일어난 조건인가 봐요. 물에서가 아요. 물에서가 이씨 탕탕. 방향이 와 지 맘대로요. 아 진짜. 자, 일단은 볼게요. 물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보다 크다는 얘기는 물에서 공기로 쌓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니은과 리을을 봤을 때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물 쪽에서 공기로 갔을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리을이 맞는 거죠. 니은 틀리고. 기역과 디귿은 각도로 구성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얘가 각도가 좀 크죠? 그러면 굴절률은 좀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기의 굴절률은 좀 작다라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기역이 맞다. 그러면 얘는 자 어디 보자. 공기의 각도가 좀 작으니까 공기의 굴절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 리을이 되겠다. 3번 굴절률이 루트 2인 매질에서 굴절률이 1인 공기로 빛을 입사시키게 되면은 인계각이 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각도로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입사각이잖아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입사각에 대한 굴절률분에 그냥 굴절각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굴절률을 하게 되면은 입사각에 대해서 굴절률이 아래쪽에 있다면 입사각에 대한 각도는 이쪽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계각은 이쪽에 있겠죠? 사인 90도는 1이겠죠? 그럼 이거는 사인 X로 두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알 수가 있겠죠? 인계각은 몇 도냐고? 인계각? 맞네. 입사각이니까 그때 입사각. 그럼 2분의 루트이기 때문에 몇 도? 45도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OX네요. 인계각이 30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쏜 방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A에서 공기를 쐈습니다. 자, 굴절각은 0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굴절각 90도지 인계각이라고 말했는데 맞지? 이거는 틀리죠. 굴절각 90도입니다. 인계각이 맞기 때문에. 자, 반사각은 30도가 될 것이다. 뭐 당연히 30도 맞겠죠. 똑같은 상황에 반사는 무조건 똑같아요. 자, 입사각이 45도가 되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자, 인계각이 30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큰 각도라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 빛을 전송할 수 있는 굴절률이 클래딩은 좀 작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코어 같으면 굴절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정관사를 한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광통신이죠. 자, 일단은 송신기는 쏘는 거고요. 광섬유는 전달하는 거고 수신기는 받는 겁니다. 자, 어쨌든 빛신호를 전송하는 거, 전달하는 거는 광섬유가 되겠고, 자,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송신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신기는 일로 가겠죠? 니은으로 가겠죠. 자, 이번엔 전자기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전자기파는 두 개가 섞인 거야.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섞인 거야.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둘 다 동시에 간다. 자,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이고요. 그냥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뭐 발견했다라는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예측했고 헤르츠가 실험으로 확인한 거야. 항상 과학자들은 꼭 이렇더라고. 예측한 사람 따로 있고 실험에서 확인한 사람 따로 있어요. 이해하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막 서로 뺏고 뭐 싸우고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자, 전자기파 진행은요 각각 수직으로 진행한다. 횡파입니다. 자, 이게 전기장이라고 하면 이게 자기장. 알겠죠? 얘가 진행하는 거 하고 얘가 하는 거 하고 이게 수직이야. 이게 수직관계. 이거 뭐로 보셔야 돼? 3D도 수직관계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각자 우리가 횡파라고 보셨을 때 어쨌든 간에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전자기파의 진동 방향이 뭐 수직이고 자기장의 진동 방향하고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다. 각자 따로따로 보셔도 수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전자기파는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횡파들은요 매질이 있어야지만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이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전자기파 속력 중요한데요. 파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빛의 속도가 똑같습니다. 네, 빛의 속도 알겠죠? 빛의 속도. 전자기파 속도는 빛의 속도라고 보시고 진동수 있고 파장이 있으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식 그대로 쓰신 거예요 지금. 거속시. 이해했어요? 속력은 자 속력 아이고 이렇게 되잖아,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거리는 파장이고, 그 다음에 속력은 이제 C라고 해주시고, 시간은 주기잖아, 맞지? 근데 이게 사실은 시간은 이제 주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주기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C가 궁금한 거잖아, 맞지? C는 T분의 람다. 근데 T분의 1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진동수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래도 우리 앞에서 물리했을 때 한번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가 여기서 나왔다. 당연한 거죠. 그거 알아요? 전자기파 니네들 다 알아요 이미. 스펙트럼에서 봤던 거 다 전자기파입니다. 자, 전자기파는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관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뭐 라디오파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짧을수록 뭐가 강하다? 직진성이 강하다.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뭔가 밀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좀 단단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직진한다고. 이해하세요? 이렇게 유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강한 것을 뚫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장이 길수록 멀리 전파된다는 건 아시겠죠? 멀리 가니까. 알겠죠? 그 라디오파가 그래서 파장이 좀 길어요. 오케이? 막 그쵸? 라디오파 주파수 같은 거 있었잖아. 그 헤르츠 같은 거 하려면 돼요. 그 말대로. 보시면 되고.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 맞지? 통합과학 때 다 했던 거라서. 뭐 간단하게 하긴 해야 되니까. 가시관선. 니네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 빨간색은 한자로 적색깔, 보라색은 한자로 좌색깔. 적외선 바깥에 있다. 적외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다. 자외선. 그 다음에 적외선보다 좀 이제 낮은 거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가 이제 그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서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라디오파는 더 낮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도 센데요. 그거보다 더 센 게 X선.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하는 거. 감마선, 방사선 치료제로 쓰는 거. 치료할 때 쓰는 거. 알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각자 하나하나 보는 거야. 감마선이 제일 세요. 그러면 파장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파장이 제일 짧아요. 직진성이 겁나 강하겠죠? 그러니까 암도 죽여버리는 거야. 그치? 암도 파괴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감마선이. 그래서 센 거야. 진동도 제일 세요. 그러니까 투과력이 강하다고. 뚫어버린다고 했어요. 뚫어서 쌀 수 있다고.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도 다 파괴가 되고요. 바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포를 건드리니까 정상적인 세포.
암치료, 감마선, 만안경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X선도 센 편이야 생각보다. 오케이, 이것도 센 편이고요. 얘도 투과력이 강해요.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하면 뼈까지 다 보이잖아, 맞지? 엑스레이 촬영했을 때. 근데 얘도 암 유발합니다. 많이 찍는 거 안 좋아요, 맞죠?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요. 의료 보안 검색 때 이렇게 알겠지? 보시면 됩니다. 자외선도 센 편, 알겠지? 센 편. 자외선은 살균 기능 정도. 살균 자외선 뭐 살균 기능 하는 거 있어요. 뭐 됐고요. 야, 이게 중요하다. 이거 잘 나와. 형광물질이 있었거든. 형광물질, 니네 형광펜 있지? 그거 다 형광물질이거든. 자, 자외선을 흡수를 하면 가시광선을 방출해요. 그럼 니네가 눈에 형광색이 보이는 거야. 니네 형광펜도 다 그거야. 형광펜에 있는 모든 분자들 있잖아. 애초에 처음에 만들 때 형광물질을 너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형광물질 자외선을 쏴주게 되면 그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형광물질이 발색을 띠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눈에 이제 그 형광색이 보이는 거야. 형광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 색깔이 보이는 게 아니야. 형광물질이 있다고 해서 색이 보이는 게 아니라 형광물질이 있으면은 자외선을 쏴줘야지 형광색이 나오는 거야. 니네가 눈에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보는 거야. 형광등을 만드는 원리도 그런 원리고요. 위조비 지폐 감별 너무 중요하죠. 이거. 너무 중요해요. 위조 지폐 감별은 뭐냐면 위조 지폐, 그러니까 지폐를 보게 되면은 지표 자세히 보면 게 네모난 거 있어. 약간 좀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이 있거든. 지폐 보면 있어. 그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외선 있잖아. 자외선을 싹 노출을 시켜주게 되면 이 감별을 할 수 있게끔 얘네가 형광물질을 발현을 하거든. 그걸로 판단하는 거야.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그래서 막 뭐 과학 수술에 보면은 막 자외선 같은 거 있잖아. 쏘는 거. 그거 가지고 쫙 해보는 거야. 어쨌든 자외선은 좋지 않죠. 피부를 타게하거나 이제 그을리게 하면 좀 색깔도 바뀌고 좋지 않죠. 근데 좋은 점은 비타민 D를 합성한다는 건 좋겠죠. 소독 감별 알겠죠?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가시화한다. 빛 정도 내렸죠. 자, 다른 색으로 보인다. 됐고 이런 거 좀 할까요? 가장 민감하다라는 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구별하기 쉽다. 광학기고 가시광선 레이저 라이파일은 뭘까요? 라이파이가 뭐냐면 니네 와이파이는 알죠? 와이파이는 그냥 통신이고요. 라이파이도 통신이긴 해. 이거 뭔지 아냐? 라이파이 좀 신기해. 그 가시광선의 빛을 흡수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통신할 수 있는 게 라이파이라고 해요. 카페 같은 데에서는 라이파이를 쓰는 경우도 난 본 적은 없어. 일단 라이파이를 쓰는 데가 본 적이 없어. 근데 라이파이가 가능하긴 하거든.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어. 적외선은 이제 말 그대로 뭐 이런 것들 열작용을 하기 때문에 열선이라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열체 나오면 열은 주로 적외선이 됐고요. 이거 중요하죠. 적외선을 감지를 해서 온도를 측정하기도 하죠. 코로나 때 온도 측정하는 거 있었죠. 사람의 색깔 보이는 거. 야간에도 이제 사람의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거? 그래서 열, 화상, 카메라, 그 다음에 온도계, 물리치료계, 리모컨 그 빨간불 있지? 그것도 적외선이고, 레이저 포인트 있지? 그것도 적외선이야. 자, 적외선 만안경도 마찬가지. 리모컨 뭐예요, 이거? 이게 적외선이에요. 지표 왜요,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다. 현관물질을 확인을 하는 거야. 근데 현관물질 확인이 안 되면 위조 지폐가 되는 거지. 애초에 만들 때 이제 그거가 없으면 위조 지폐인 거야. 마이크로파하고 라디오파인데요. 이건 조금 더 파장이 더 긴 쪽이죠. 자, 마이크로파도 이제 적외선보다 좀 더 약해요. 자, 전자레인지입니다. 자, 그러면 애들 질문하더라고. 쌤, 전자레인지 뭐 모든 물건들을 다 데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적외선보다 센 거 아닌가요? 자, 아니에요. 무조건 뭐 데핀다고 해서 센 건 아니에요. 얘네들끼리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자, 어쨌든 얘는요, 조심해야 돼. 물 분자를 진동시키는 거야. 자, 뭘 진동시킨다?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그 물 분자가 움직이게 만들면 열이 발생하지. 그 열로 데피는 거야, 알겠지? 그 열로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데펴서
생각을 해봐라. 전자레인지 데피면 건조되는 거 알아? 되게 딱딱해져. 빵 같은 것도 맞지? 그 왜 그러냐면 물 분자를 진동을 시키면은 열이 발생하고 그 열로 인해서 그 물 분자들이 다 날아가. 수증기로 날아가니까 이제 빵이 더 딱딱해져. 그래서 전자레인지 돌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수분이 공급되면서 이제 따뜻하게 데피기 위해서 요만한 사기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같이 돌리면 좀 편해요. 좀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좀 수분을 유지해주는 게 좋다. 전자레인지, 통신, 뭐 레이더, 속도 측정기 다 마이크로파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라디오파도 뭐 너무 쉬워요. 파장이 길수록 뭐가 잘 일어난다? 회전이 잘 일어난다. 이게 왜 그러냐면 회전이 뭐냐면 이게 그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꺾인다고. 그게 회전이거든? 꺾이면 꺾일수록 저 벽이 있더라도 뒤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 쉽게.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 뒤까지 잘 전달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라디오파, 우리 헤리츠 정도 라디오파를 주파수를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은 굉장히 낮은 게 있어. 굉장히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 있어. 굉장히 높은 거. 한 100몇짜리 있거든? 100몇짜리는 강원도까지 가. 더 멀리 간다고. 그래서 서울 쪽에 가까울수록 주파수가 낮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세요? 왜냐면 회전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회전이 잘 된다는 얘기는 파장이 좀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장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 곳까지 전달할 수 있고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봐봐. 마이크로파 실험인데 물 분자를 진동시킨다라는 게 중요한데, 자, 초콜릿을 조금 뭐 데폈나봐요. 데폈나봐. 근데 따뜻해서 녹았어, 초콜릿은. 근데 접시는 따뜻해지지 않았어. 오케이? 근데 나한테 이런 질문 하자, 이렇게 설명하면. 쌤! 전자레인지에 접시까지 같이 데피면 접시도 뜨거운데요? 그거는요, 그 접시 위에 올라간 그 녀석이 뜨거워졌으니까 거기가 같이 뜨거워진 거야. 접시 자체가 뜨거워진 건 아니야. 알겠죠? 주변이 뜨거워지니까 본인도 같이 뜨거워진 거고요. 열 전도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전자기파는 두 개로 진동한다고. 팽파죠? 매질이 없어서 진행하는 거 맞고요. 성능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빛의 성능이기 때문에 따라 다르다 하면 안 됩니다. 자, 진동수가 큰 거니까 강한 거부터죠. 누가 가장 강할까요? 감마선, X선, 차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라디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맨눈으로 감지하는 거는 가시광선, 너무 쉽게 풀면 되겠고, OX 적외선은 햇빛의 스펙트럼에서 보라색의 바깥쪽이다가 아니라 빨간색 쪽이죠. 자외선은 물에 흡수되어 온도를 높이는 물에 흡수되어 온도를 높이는 건 뉴그 마이크로파가 되겠죠. B.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가 걸린다. 맞는 얘기죠. 자, 전자기파 종류 쓰세요.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인 거고, 라디오파는 뭐 전파 라디오파, 식기 속도는 차외선 하시면 되겠죠. 자, X선은 뼈 사진. 자, 그 다음에 자외선은 어디서 암치를 미쳤나봐. 자외선은 이거 내봤죠? 형광색 발열된 거 봐야겠죠? 저기서 온도계.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감마선은 암치료.